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1번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그 단기 횡보의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별다른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몇몇 그 반응이 올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시면 뭐 SV라든지 스레스홀드, 비체인, 비케, 골드, 체인링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플로우나 엑시 인피니티나 이런 애들도 같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특정 알트들은 계속 강세를 보일 텐데,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강세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찌됐건 간에 계속 여기서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하방으로 이탈을 한번 해준다면, 그럼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단기 알트장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서 매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를 알트장을 대비하는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추가 매수를 했었다? 바로 여기 25,000대 구간에서 제가 SEC가 빔이 나오고 할 때, 그때도 제가 이때는 정말 기회다,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려고 현금 50% 놔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0%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으면 여기는 뭐 사실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왜? 여기서 이미 잘 잡아놨고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 뭐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가 지금 단기간에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길다란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수렴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커다란 수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나겠죠. 그럼 이제 요번 주 이제 주말까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미넌스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이게 밑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일봉상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은 이 7일 일봉 평균선으로 회귀했다가 다시 가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봐야 돼서, 이런 걸 좀 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면서 알트가 오를 수 있는 단기 알트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좀 시총을 빨아가는 그런 도미넌스의 흡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연준이 250억 달러에 불과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제 9호 기금을 말하는 거죠. BATFP, 그걸 긴급 대출 시설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1027억 달러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뭐 동결을 한다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금 뭐다? 돈을 풀고 있는 그런 게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점차 증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피셜로 나오기 전에 이면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돈 풀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이 저항선을 리테스트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고, S&P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면서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을 뚫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리테스트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S&P는 여기서 리테스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에서 떨어지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관해서 영상을 좀 찍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보는 게 다들 이 사이클이에요. 48,000에서 5만 달러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오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메인 관점이에요, 다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높은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2020년 이후에 좀 변했다. 왜냐면 여태까지 있던 사이클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비트코인이 글로벌 경기와 동조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리고 세 가지는 하나 더는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2020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상승장 1, 그 다음에 상승장 2, 그 다음에 상승장 3, 뭐 이걸 이제 11월 달로 놔두면요, 이렇게 상승장 3, 그 다음에 이제 4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 동안 주요하게 하락을 한 경우가 보면은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하락이 나오는데, 근데 이 2차 하락은 1차의 저점을 깨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나오고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 이 2차의 저점은 1차를 깨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 저점이 나올 때 항상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형태가 나옵니다. 하락세기 형태, 이렇게. 그럼 이게 저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갱신되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온 게 사실 2020년 이후가 처음이에요. 2020년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사이클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저는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냥 48,000만 볼 건 아니고 올해 뭔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이 동시 뽀모가 오는 장세는 쉽지 않다. 근데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 갖춰지고 있잖아요. 홍콩도 지금 난리고, 그다음 중국도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계속 하겠다라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갑자기 알트들이 일봉 보면 매집이 되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센 애들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건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와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고점이 나오는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트코인은 고점이 이런 외바닥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낙타 등처럼 쌍고점을 나오는 형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저도 여기가 계속 메인 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전보다는 메인 관점의 퍼센트를 조금 낮추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려면 원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두 달을 쉬면서 가면 안 돼요. 쉬면서 가면 안 되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2019년처럼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갔다가 팡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모양이 여기서 갔다가 올라서 이렇게 쭉 갈 것처럼 하더니만 그렇게 가지 않고 밑으로 빠져서 두 달 동안을 이번에도 어떻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5만 달러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기 형태나 불플래그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보통 1대1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트적 해석을 좀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4월 12일인가요? 그때 고점까지 찍고 요걸 똑같이 만들어서 이 저점과 여기를 찍으면 한 5만 달러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48,000에서 5만이 일단은 메인 관점이긴 합니다. 근데 뭐다? 이게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술주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AI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닷컴 버블처럼 신기술에 대한 자금이 몰리고 버블이 낀다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좋은 쪽으로 비전 프로를 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 세상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다만 만약 올해 이 신고점을 넘는다면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사이클에 예상되는 가격이 뭐 17만이라든지 25만이라든지 이런 가격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려면 항상 그 반감기 사이클 여러분들 알고 있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중간에 겪고 올라가면 그럼 이 구간들이 다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느리게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빠르게 가면 더 조금밖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연말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 부분이면 한 8만 달러 정도까지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보면 한 11만 달러, 12만 달러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우리가 몸통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8만 달러 정도 볼 수 있고 월봉에서 몸통과 꼬리를 연결을 하면 12만 정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봉 시그널에서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고점을 RSI를 만들었는데 이때의 고점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우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마냥 예전과 똑같은 시그널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연말에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연말 불장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들어온 것처럼 연말 불장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장이 온다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2020년 3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점은 1월부터 5월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엄청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불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14만 불 14만 불에서 한 13만 불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한 12만 불이나 아니면 8에서 한 10만 불 만약에 오래 간다면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다 48,000에서 5만에서 꺾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 반감기 때 또 떨어졌다가 또 25년도에 오르면 그때는 한 20만 달러나 17만 달러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뭐 확신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서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 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제가 저점 갱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때가 이제 끝났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차라리 저점 매수다 그런 얘기는 이럴 때 했어도요.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했어도 근데 저점 갱신이다라는 말은 제가 거의가 아니죠. 안 한 이유가 항상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시기 자체는 잘 맞아서 그거는 이제 저점이 나온 것 같고 다만 고점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구간은 사실 이때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고 그쵸? 텔레그램에도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 때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언제냐면 직전 사이클의 고점과 직전 사이클의 미니 불장의 고점 라인에서 저항 이후에 뚫었을 때 그 뚫은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로 이 신고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도 2020년 10월 21일 그리고 12월 4일 그쵸? 여기에서 이제 해봤자 한 달 하고 2달 못 가는 정도만 해서 바로 갔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만약에 여기를 지금 구간으로 대입을 해보면 이 라인이 되겠죠. 빨간색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직전 최고점이 여기니까 자 그러면 아직 미니불장의 고점이 안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48에서 50이다라는 관점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갈 거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바로 뚫는다 이 지점을 만약에 뚫는다 그러면 그때는
신고점을 넘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뚫을 때부터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항이 많이 안 나오고 조정이 많이 안 나온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우리는 밑에서 잘 잡았으니까. 근데 이걸 무포거나 여러분들 진짜 현금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서 이 차트를 보잖아요. 무조건 떨어진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아, 이건 무조건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으로 여기서 수렴을 해주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31,000에 대해서 도전을 또 할 거고요.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도 아침에 남겨드렸는데 31,000을 도전을 할 건데, 보통 이럴 때 도전을 하는 건 여기서 저항을 또 살짝 비비다가 또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3,000, 35,000 이런 금방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대비하셔야 된다. 그때는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오를 거기 때문에 알트장이 끝난 다음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알트장이 끝나지 않고 아예 오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제가 알트, 비트 나눠서 매집해야 되고 비트를 좀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카드 발급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인게이지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그러면서 뭐 암호화폐 결제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블랙록 임원이 자산 토큰화, 이걸 또 언급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STO도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RWA라고 실물 자산 자체를 토큰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STO부터 시작을 했다가 RWA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예상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향후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있던 자본이 다 어떻게 온다? 암호화폐 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접근하셔야 돼요. 마스터카드건 블랙록이건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붕 떠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영상을 또 찍을 것 같은데,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DCG라든지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이거를 월가에서 찢어 먹으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레이스케일이랑 DCG랑 이런 것들은 인수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 문제를 결국 인수를 하기 위한 밑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것도 또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또 혹시나 댓글로 그런 말 하실까봐. 음모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EDXM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랙록 심상치 않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결국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샀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주 명단 보면 수상하다.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 현물 ETF를 대용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랑 DCG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제네시스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만약에 월가에서 인수를 한다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DCG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뭔가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게 결국 매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매도세를 발휘해서 매도 압력을 줄 거고, 그 이후에는 같이 포모가 올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같이 포모가 오는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다 옛날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건데 몇 달 동안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스탠스가 바뀐 거 없고 다 없는데, 바뀐 건 비트코인이 그 중간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올랐다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보시면 여기서 아까 블랙록이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자산 토큰화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강조한 거예요. 뭐라 그랬죠? USDT는 시가총액을 올타임 하이를 달성을 했는데 USDC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블랙록 이후에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서클 커스터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클이 얘기 나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미국 자본이 서클을 이용해서 들어올 만한 것들이 또 엄청 생길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또 그런 말을 하죠. USDC를 활용을 해서 국가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다. 그럼 결국 뭐예요? 정말 디지털 화폐가 될 건데 CBDC가 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스테이블 코인부터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다. 그럼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디지털 화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1단계라고 하면 뭐 1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2단계, 3단계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의무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어젠다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만약에 이 시점에 뭐 CBDC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전에 1년에는 뭐가 되고 그 전에 2년 전에는 뭐가 될 거고 3년 전에는 뭐가 될 거고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무빙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계속 생각해서 영상으로 알리고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댓글로도 뭐 피드백도 받고 저도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계속 영상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매매에 대해서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현물에 대해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드리냐면 어떤 것들이 괜찮아 보인다 라든지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시황을 읽어드리는 정도라면, 멤버십에서는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하는 것들, 손절은 어떻게 하며 현금 비중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어떤 그 상담까지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잘 잡았어요, 밑에서. 그래서 목표가까지 다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잘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 추가로 선물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방도 역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제공하는데 보시면 잘 먹고 있다라는 거, 올타겟도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